네, 다시 끈적한 미국의 물가, 증시 발목 잠나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젯밤 CPI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한 부분들도 있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부합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보면서 과연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미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습니다. 8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이는 8월 수치랑 좀 동일하지만 예상치 3.6%를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서 역시 예상치인 0.3%를 조금 넘었고요. 8월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근원 CPI인데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년 대비 4.1% 상승의 예상치랑 부합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고요. 4.1%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식품 인플레이션은 크게 둔화된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예상이 크게 좀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제 근원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 2%에 좀 2배가 넘고 특히 주거비가 빠르게 안정되지 않는 것으로 좀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물가 지표 발표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좀 반등을 했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전장보다 약 13bp 정도 오른 4.7%를 나타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5.07%, 30년물 국채 금리는 4.088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미국 연방 정부가 폭발적으로 좀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나면서 국채를 좀 많이 발행하고 있고 좀 이를 사갈 수 있는 투자자들이 좀 줄어들면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제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어제 이제 뉴욕 증시도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5.51%, S&P 500은 0.62%, 나스닥은 0.63% 각각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민기 교수님께서 사실 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브리핑하듯이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속내를 좀 파헤쳐보는 건 우리 태버 고수가 또 잘하는 거잖아요. 네, 알려주시죠. 일단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왔던 C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슈퍼코어 서비스가 올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재료가 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CPI가 나오고 그저께 PPI가 나왔을 때 그리고는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는 바닥을 찍은 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미국에서 새벽 2시, 우리나라 시간 새벽 2시에 진행되는 국채 입찰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응찰률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국채가 소화가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난 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응찰률이 좀 양호했기 때문에 반등이 강했고요. 어제 30년물 채권 금리가 입찰됐는데 여기는 조금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약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분명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CPI가 크게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보더라도 혹은 다른 곡물 가격을 보더라도 일단은 원자재 단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만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에는 CPI는 이제는 지나간 재료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재료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어디로 갈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고, 그리고는 오늘 밤부터 나오는 3분기 실적이 어디로 갈 거냐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CPI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만 체크를 하시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실적 보시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보시는 게 또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지표 내용은 이제는 사실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CPI 발표 내용 이게 나오면 항상 그 CB 패드와치나 금리를 11월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연내 금리 인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분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 전에 방금 전 테이버 고수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제대로 시장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테이버고수구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훈훈합니다. 네, 어제 미국장에서 핵심은 시황에서는 CPI 네. 관련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국채 입찰이었나요? 당연하죠. 어제 9시 반에 CPI 발표됐었고요. 네. 미국 시장은 장 출발 분위기 좋았습니다. 플러스권 계속 왔다 갔다 출발했거든요. CPI 영향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버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2시에 어제는 10년물, 오늘은 30년물 그 기관 입찰, 그러니까 응찰률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 시장을 평가하고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테이버 교수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한 발 더 들어가서 영향도와 전파되는 확산도에 대한 시장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10년물 응찰률은 2.5가 나왔습니다. 지난 응찰률은 2.52였거든요. 네. 배수입니다. 2.5배, 2.52배입니다. 10년물 같은 크게 그 응찰률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그 작동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2시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다가 2시부터 지수가 꺾였어요. 급락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30년물 응찰이 있었는데 지난 30년물 응찰 같은 경우는 2.45배였습니다. 네. 이번에 2.35배입니다. 줄었나요? 우리가 이게 뭐 0.1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0.1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거든요. 응찰률이 줄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매력도가 줄었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줄은 응찰, 입찰 기관들이 살 수 매력을 있기 느끼죠. 때문에 네.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할 때 1차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채권의 2배, 3배의 발행을 해서 여기서 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인데 네. 미국이 지금 소모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1.5조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응찰률에 의해서 금리가 3.5에서 3.7까지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환율을 건드려 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환율이 10원 이상 상승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2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주식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 작동된 금리에서 환율이 연동됐고 여기에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이러한 장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변수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 시장이든 통화 시장이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방향성을 두고 움직이는 거고요. 어제같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건드려서 시장이 변동하는 것은 네. 일시적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으로 미국 시장 내용을 연결해 와서 네.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지정됩니다. 좀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뭐 매크로 이야기 쭉 하고 이제 결국에는 채권 시장, 미국의 채권 뭐 응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배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가늠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참 어려운 시장이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공부할 게 참 많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고수분들이 또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시간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CPI 물가지표 이런 거 말고 채권 시장이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느냐가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봐야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제 안 하게 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 맞죠?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그 기준금리를 이제 예측하는 사이트가 이제 CME의 패드워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11월 이제 1일 날 있을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8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11월에는 동결한다라는 게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12월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65%로 뭐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일단 그 CPI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10월 달, 11월 달 이제 고용 지표 CPI가 이제 12월 FOMC 이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만약 이때 발표가 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CPI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거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라는 게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집값도 그렇지만 트렌드를 한번 탄다라고 하게 되면 트렌드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계속 조금씩 낮아졌는데 이번에 다시 반등한다라는 거 보면 일단 주거비의 흐름이 어떻게 일시적인 반등일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질지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주거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너무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 주거비가 올라간다. 오히려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해결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 이게 새로 사는 사람이 한 7.7% 막 8%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대출 못 받는 그러니까 거라는 팔고 거예요? 내가 새 집을 살려고 보니까 아, 그것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아이고 내가 굳이 팔아야 되나 좀 더 살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하가 돼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석이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만 우리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네.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요? 원래 내년에 한 1, 2분기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또 더 미뤄진 그런 분위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서 주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금리 인하 시그널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아, 우리 할 거야. 그렇죠. 립 서비스만 거야. 하는. 실제 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시점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고금리 유지할 거야가 가장 그렇죠. 강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나오려면 또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 형성은 뭐 경기가 꺾이는 거든 물가가 꺾이는 거든 뭐든 꺾여야지 이런 게 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시장의 반전 포인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금리가 아니고요. 그럼요. 지금까지 시장을 하락 요인으로 작동시켰던 건 물가와 금리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네. 경기입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 전환될 때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네. 이 시나리오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그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상원 의장이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상원은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의회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가나요? 아니죠. 와야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기 때문에 네. 11월에 시진핑이 와야죠. 만나죠? 그러면 시진핑 오게 되면 그 93년도에 장쩌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최초거든요. 40년 만에 최초입니다. 이거는 변수죠. 세계 경기가 확장될 그쵸. 수 있는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다음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변수는 경기입니다. 네. 오늘 CPI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채권 얘기까지 했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은 경기 얘기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시장에 전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출렁임이 있는 시장.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 뒤로 이제 또 반등에 대한 시그널도 우리 김대준 고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쟁탑5 5위 주제에 대한 우리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준 고수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준 위원들의 달라진 스탠스에 주목할 때다. 그리고 임순재 고수는 미국의 국채 발행의 확대가 우려가 된다. 김민기 고수는 중동 분쟁이 여전히 변수다.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재료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